지난주 정말 시원시원한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휴일이었던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말 그대로 상한가 랠리가 만들어졌었죠. 화요일부터 바로 SK네트워크스 상한가, 그리고 HVM도 28%, 드림시큐리티도 바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그리고 엑스게이트도 상한가였어요. 그리고 이 상한가 랠리는 수요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삼성 SDS가 대형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그대로 안착을 했었죠. 그리고 SK네트워크스도 27%, 사마콘덴서도 27%, 그리고 ICTK가 상한가에 딱 한 호가 모자랐었어요. 그리고 목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사마콘덴서가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도 상한가 랠리였습니다. LG CNS 바로 전날 말씀드리고 상한가, 그리고 LG 이노텍도 전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삼성 SDS도 다시 한번 29%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고, 현대 오토에버도 28.42%, 말 그대로 상한가 랠리가 이어졌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죠.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그냥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종목들 아니죠. 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상한가 랠리들 놓치셨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먼저 지난주 종목들 정말 시원하게 상승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속출을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도 LG CNS 그대로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혹시나 놓치시지 말라고 시초가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었어요?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죠. LG 이노텍도 목요일날 말씀을 드리고 금요일에 바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 모두 다 제가 여러분들 절대 이런 상승들 놓치지 마시라고 시초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 잠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종목들은 매일같이 제가 영상으로 리뷰를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들 참고를 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바로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무백스입니다. 어차피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8% 수준 살짝 상승폭이 아쉽긴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무백스는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급등이 계속해서 이어진 이후에 하락 시점에 정확히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다시 한번 수급이 집중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다시 한번 언급되기 시작했던 부분이 삼성 쪽의 휴머노이드 본격적인 투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이슈가 또 하나 만들어졌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에 또 한 가지의 모멘텀이 만들어졌죠. 바로 제2의 깐부 회담을 생각을 하고 있는 젠슨 왕이 방한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특히 LG 쪽 피지컬 AI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LG 그룹주들의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LG, 현대차, 네이버까지,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최근에 대형주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트렌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들을 빨리 캐치를 하면서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계속해서 익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요즘에는 시가총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상관없이 대응 충분히 가능하다, 그 정도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종목들도 다 상한가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한가 종목들이 대형주들에서 쏟아졌죠. 당분간 이런 트렌드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작되는 6월 시장에서는 초반에는 그대로 이어지겠지만 다시 한번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로봇 쪽, 그 중에서도 현대무백스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먼저 보셔야 되는 쪽들은 LG 로봇 관련주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먼저 현대무백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류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AGV 무인 이송 로봇이죠. 그리고 AMR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자동 창고, 반도체 2차전지 물류 시스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는 현대무백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다른 쪽보다 현대차 그룹에서 아틀라스를 직접적으로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오히려 현대차 노조 쪽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가 만들어냈던 것처럼 오히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시계열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생산라인 자동화 그리고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 다양한 로봇 기술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현대모백스의 스마트 물류 역량이 부각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대차 그룹에서 2030년도까지 로봇 투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들은 바로 공장에 적용시키기가 지금은 시기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노조의 반대죠. 이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일단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 물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현대모백스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로봇주와는 다르게 실제적인 실적이 계속해서 찍히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만 하더라도 2025년도 매출액은 3,9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182억 원 그리고 올해는 계속해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600억 원대 매출에 영업이익은 210억 원 그리고 2028년도에는 매출액 6,9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320억 원까지 안정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회사의 안정성도 두드러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채 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은 76% 수준 그리고 유보율은 1,300%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월봉 차트예요. 5월선을 기준으로 꾸준히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5월 종가상 보시면 가장 높은 곳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다시 한번 장기적인 추세도 잡혀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주봉상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노란선이죠. 20주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삼각수렴형태의 끝자락을 돌파한 이후에 정확히 전고점 라인대를 지지를 받고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죠. 일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를 시키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단기적으로 분봉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분봉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패턴이죠. 강력하게 120선 검정선을 돌파한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액티브 자금으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물량 소화 과정을 이미 거쳤죠. 그런데 이제는 코스닥 150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밸류업 지수에까지 포함이 되면서 이제 패시브 자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드렸었죠. 그리고 직전에 제가 목요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28일 영상이죠. 이 부분 짧게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이렇게 지난 영상들 틀어드린 이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시간 남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때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 어떤 관점과 어떤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주가의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 가져갔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 기본적으로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뭐 LG 이노텍 같이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가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상한가를 갔었던 뭐 LG CN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는 1거래일에서 3거래일을 타이밍으로 보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스윙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성공하는 케이스에서 어떤 시장 상황이었고 수급, 차트의 움직임이었었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케이스, 실패 케이스가 만들어졌을 때도 이 부분도 당연히 복습을 하셔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복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을 했을 때 결국에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제 관점,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뿐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정확히 20주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최근 기준으로 이 삼각수렴형태의 끝자락에서 돌파 패턴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상단에 대한 정확히 지지가 만들어지고 전형적인 신고가 대시세 패턴의 초입을 만들어놨죠. 이렇게 주봉상으로도 일봉상으로도 정확한 타이밍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상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자리가 잡혔죠.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 현대모백스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오늘 고점 라인대죠. 41,000원 구간대에서 42,000원 라인대, 중기 관점으로는 전 고점 라인대가 됩니다. 여기요. 45,000원 구간대에서 신고가 구간대 50,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에요. 동일합니다. 지금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져 있어요. 30분 봉상 120선, 20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됐고 이렇게 수급까지 포착이 됐을 때 신규 대응 타이밍 한마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인 상승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은 완벽히 시그널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근거들 그리고 추세에 대한 초입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과연 이번에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했지만 어느 구간에서 신규 대응이 가능한 건지, 어느 구간이 가장 손익비가 좋은 구간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무백스였죠.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대응 방법이에요. 지난 영상보다는 조금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려서 잡으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43,000원 구간대에서 45,0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관점으로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에요. 47,000원 라인대에서 5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신규 대응 타이밍이죠.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따로 올라갈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0분 봉상 이 20선 라인대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 라인대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일봉상으로는 21선 라인대, 아니면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검정선이에요. 120선 라인대, 이 구간에 대한 지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당연히 현재 구간대에 대한 이탈 없이 대응 타이밍을 잡아야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간 지지가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 건지, 이런 판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 움직임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특히 수급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바꾸고 있는 수급, 어떤 수급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가 만들어지면서 방향을, 추세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장중에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당연히 호가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모두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판단이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있을 때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비중에 대한 부분들까지 모두 다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특히 소통방에서는 시장, 섹터,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관련 뉴스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무백스 이 추세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목요일 영상에서도 같이 말씀드렸었던 현대모비스죠. 말 그대로 기관 쪽에서 물량을 그대로 다 쓸어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15% 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일봉상으로도 고점 라인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시키면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분봉상으로도 30분 봉상 20선 위에 그대로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82만원 구간대에서 85만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관점으로는 90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이 구간이에요. 딱 20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탈을 하면 그땐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이 부분도 타이밍이 잡히면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에보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월요일부터 영상 남겨드리면서 그 다음 바로 상승, 또 일시적인 눌림목 구간 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28% 넘는 급등이 금요일에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승 이후에 5일선 살짝 조정 준 이후에 상승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양음양 패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LG CNS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삼성 SDS에서도 정확히 이런 양음양 패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패턴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98만원 구간대에서 100만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20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 이탈한다, 그때는 대응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진다면 이 5일선에 대한 지지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힌다, 그러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까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물량 소화 과정이 거쳐진 이후에 일시적인 조정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를 시키면서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는 120선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직전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종목들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빠진다 그러면 그게 바로 뇌동매매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먼저 단기적으로는 11만 5천원 구간대에서 12만원 라인대, 길게는 12만 5천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면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KMW입니다. 얼마 전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던 통신 장비주들 그리고 광통신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추세와는 다르게 KMW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그 구간대 이탈에 대한 모습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죠. 물량 소화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물량 이탈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내일 바로 6월이 시작이죠. 그런데 이 일부터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국의 빈자리 한국이 채운다. 미국 5G 주파수 경매 임박에 통신 장비주들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내달 2일 대규모 5G 주파수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이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 글로벌 통신 인프라 시장이 거대한 지각 변동에 직면을 할 건데, 미국의 대중국 통신 장비 제재가 부품 땅까지 강도를 더하면서 당연히 국내 통신 장비 업계에 그 수혜가 고스란히 이어질 거예요. 어차피 이 부분은 제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거예요? 당연히 단순하게 주파수 낙찰 가격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버라이즌의 2027년 설비 투자 가이던스 상향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페이스 X의 5G 지상파 통신 시장 진출 가능성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AT&T의 공급업체 변경권, 그리고 삼성전자의 벤더 선정 여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에 대한 규제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18년도에서 2020년도 이 시기 때도 LTE 그리고 초기 5G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통신 장비주들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KMW 10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는 이번 시장 2026년도부터 2028년도 3년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5G SA 그리고 6G까지 연결이 되죠. 그런데 시장의 유동성은 지금이 더 커요. 그리고 기간도 더 장기적으로 잡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우리나라 부품주들, 장비주들이 수혜를 받았었던 이유가 이 부분이었어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이때가 1기였었고 지금은 미중 무역 분쟁 2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 1기였습니다 이때가.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 2기예요. 이 부분들이 동일하게 맞물리면서 이런 상승들에 대한 부분 추세가 그대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회사 어디예요? KMW죠. 첫 번째예요. KMW 무선 신호 중에서 필요한 주파수만 걸러주는 고주파 RF 필터, 그리고 고성능 안테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둘을 일체화한 시스템 장비를 글로벌 시스템 통합 SI 업체에 통신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 HFR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광통신, 그리고 이 부분이 AI, 랜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요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하반기 통신 섹터, 미국의 폭발적인 주파수 경매 모멘텀, 그리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중국산 배제 수혜,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죠. 미국만 주파수 경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하반기에 주파수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멘텀들로 인해
인해서 KMW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상승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전망치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목표가는 7만 원까지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의 벤더사로서 미국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실적 전망치를 확인을 해보면 지난 2020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업황 자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드디어 흑자로 전환을 하죠.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성장은 내년부터입니다. 2027년도를 보시면 매출액은 3,9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119억 원. 28년도는 어떻습니까? 매출액은 5,5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897억 원까지 전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거의 3조 수준 가야 적정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4조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이 2배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 구간, 이 구간에 10배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주가도 조정을 받았었고, 이제 실적 전환과 함께 바닥에서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 여력 2배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6만 원에서 거의 7만 원 구간, 이 구간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시켜놨죠.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5주선 그리고 10주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지난주에 일시적인 눌림목 구간이 한 번 더 만들어지면서 그래도 정확히 5주선에 대한 지지를 만들어주고 방향성을 돌릴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을 만들어놨습니다. 종가상으로도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5주선 위에 정확히 안착을 시켜놨죠. 그러면서 일봉상으로도 정확히 21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KMW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36,000원 라인대에서 38,000원 구간대, 그리고 이제 중기 1차 목표가로는 이 전 고점 라인대가 되겠죠. 39,000원 구간대에서 4만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 근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바로 신규 대응 타이밍이에요.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는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살짝 아쉬운 부분은 지금 120선의 아래 위치에 있죠. 이 20선, 120선 위에 있을 때는 단기적인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고, 이 20선 위에 있을 땐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일봉상 기준으로 한다면 2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져야겠죠. 이 구간을 이탈을 할 때는 그때는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지를 받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시장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에 대한 움직임,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이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 대응만 해주시면 됩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하죠.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배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KMW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 바로 HFR이죠. 동일하게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단기적으로는 33,000원 구간대에서 35,0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37,000원 구간대에서 4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이 검정선이죠. 30분 봉상 120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히면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드까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었었고,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이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솔리드는 다스 부분 세계 점유율 3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주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현재 매물대 구간이에요.
17,000원 구간대에서 17,500원 라인대,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중기 1차 목표가는 19,000원 구간대에서 2만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현재 대응 구간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30분 봉상 20선 라인대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면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인텍플러스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죠. 특히 삼성전기, 당연히 MLCC가 주가 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이게 다 기판이죠.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뉴스 하나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텍플러스, 반도체 호황 속에서 첨단 패키징 그리고 기판 투자가 확대되면서 그 수혜로 사상 최대 실적이 임박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지가 확대되면서 실적 성장까지 만들어지고 기술력이 재차 부각이 되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머신 비전 영상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 등의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외관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첨단 패키징에 대한 수혜예요. 최근에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칩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첨단 패키징 수요가 함께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인텍플러스는 후공정 패키징 검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죠. 거기에 최근에는 대만 파운드리랑 퀄테스트 승인을 시작으로 향후 OSAT 업체를 향한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현재 같은 경우엔 단독으로 공급 중인 북미 반도체 고객사용 패키징 검사 장비 수주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주 확대에 힘입어서 내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028년도에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극대화되면서 3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7년도, 28년도 PER 기준으로 했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좋지 않았던 실적, 올해부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성장은 내년부터죠. 2027년도 보시면 매출액은 1,36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83억 원, 그리고 2028년도에는 매출액 1,62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61억 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은 거의 7천억 원 수준 돼야 적정평가 수준인데, 현재 기준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5,416억 원이에요.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월봉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물량수화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이제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일봉상으로는 어때요? 동일하죠? 물량수화 과정은 계속해서 거치고 있고, 이미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하고 5일선을 기준으로 상단에서 횡보 구간을 일시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금요일에도 방향성을, 추세를 돌려놓고 52주 신고가는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최근에 수급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 최근에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연기금 쪽에서 안정적인 수급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인텍플러스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45,000원 구간대에서 46,0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관점으로는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에요. 48,000원 구간대에서 5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30분 봉상이 20선에 대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눌림목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이 5일선에 대한 지지, 최근 하방 형직성을 만들었었던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 구간들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진다, 그때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대한 지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동일해요.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수급 상황,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겠죠. 특히 최근에 수급 어떻습니까? 이 상승을 이끌었었던 이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장중에는 호가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아직까지나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바로 심택이죠. 최근에 이 21선에 대한 추세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구간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한 지지만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면 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저평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2만 5천 원 구간대에서 13만 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거기에 길게는 전고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30분 봉상 20선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중요한 라인대들 여기를 이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단기 타이밍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항상 기준을 가지라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저스템이죠. 저스템은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려서 거의 3배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수급 상황도 안정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9,000원 구간대에서 2만원 라인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하면 볼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코리아 서킷까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거래 대금 자체가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최근에 안정적인 수급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2만 8천 원 구간대에서 13만 원 구간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추가로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 있죠. 어차피 이미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당연히 LG예요. 제가 이미 지난주에도 지주사 관점으로 영상을 찍어 드렸었죠. 그리고 금요일에 29.27%까지 급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젠슨왕의 방안 그로 인해서 LG 계열사들 관련주들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짧게 단기적으로는 15만 2천 원 라인대에서 15만 5천 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관점으로는 16만 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계속해서 대응 가능합니다. 이 타이밍들도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30분 봉상 이 20선 이 부분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 타이밍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추세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55만원 구간대에서 160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LG CNS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직도 멀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이 구간대 20선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짧게는 12만원 구간대에서 13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만들어졌고 LG 관련된 부분 당연히 연결이 되고 이번 이슈가 어떤 거였어요? 피지컬 AI 로봇이었죠. 로봇 쪽으로 간다면 또 전고체 배터리까지도 연결이 되고 전고체 가기 전에 이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46파이 어차피 LG엔솔이에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시가총액 이미 100조가 넘어간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먼저 짧게 단기적으로는 48만원 구간대 여기에서 전고점 라인대죠. 50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30분 봉상 20선 라인대에 대한 지금 이탈 없이 수급이 바로 포착이 된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눌림목과에 만들어진다면 21선에 대한 지지 이 타이밍도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로봇 배터리 쪽으로 본다면 삼성 SDI도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21선을 정확히 돌파를 시켜놨죠. 짧게 단기적으로는 74만원 구간대에서 76만원 라인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반복이에요. 삼성 SDS도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최근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 양음양 패턴에 대한 부분 타이밍이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면 가장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만들어질 거고, 그 부분이 아니라면 단기적인 이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도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짧게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32만원 구간대에서 33만원 구간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까지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답이 안 나올 정도로 하락을 보여줬었고, 하지만 쌍바닥은 만들어 놓은 구간이었었죠. 그런데 젠슨왕 모멘텀이 만들어지면서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비교도 되지 않은 엄청난 물량 소화 과정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이평선들을 한 번에 돌파를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25만원 구간대에서 26만원 라인대 이 구간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도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종목들 볼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히면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들은 이미 다 찍어드린 종목들이죠. 리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인 종목만 집중해서 보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인 종목들은 시초가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 대한 정확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타이밍이 안 잡힌다 그러면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응해도 안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해도 어때요? 상한가, 급등 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기준들을 정확히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매일같이 급등주들을 좀 대응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 급등주 공유방에서 나오는 3가지 종목, 이것만 하셔도 충분해요.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종목들도 이미 찍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그날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졌다라는 종목들을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종목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타이밍이 잡히냐 안 잡히냐, 그리고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판단들이 너무나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상 아래 보시면 이렇게 댓글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을 만들어 놨어요. 이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인원들이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뒀다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대응 방법을 다 말씀을 드리죠. 그래도 여기에 뭐 꼭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영상만 잘 보셔도 충분히 대응 가능해요. 그렇게 공부만 열심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들어오고 싶다, 그런데 이 부분 신청하시는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정도 시간 투자는 하셔야죠. 그리고 이 5초로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5월 그리고 지난 마지막 주 정말 기분 좋게 마감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죠. 이번 6월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